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암 재발. 두렵지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관리하는지를 알려드림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암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암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담겨 있어 새로 펼쳐진 하루하루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암 재발이란? 암 재발이란 완치를 위해 시행한 모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암이 발생한 것을 말해요. 암 재발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이전에 암이 생겼던 부위에 다시 암이 생긴 재발이고, 둘째는 다른 장기로 암이 옮겨간 전이, 그리고 셋째는 전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이 시작된 2차 암이에요. 흔히 암이 재발했다는 건 원래 있었던 암이 다시 생겼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 되었다는 뜻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2차 암이 생긴 경우도 재발이라고 해요. 암이 재발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암이 재발할 확률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암의 종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또 재발 확률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암 재발이 두려워도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가꾸어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암이 아니라 삶에 집중하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암이 재발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술 부위가 아프거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2주 이상 이어진다면 왜 그런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나 변화가 나타났다면 암이 재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물론 모든 신체적인 변화가 곧 암의 재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왜 재발이 두려울까요?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힘든 치료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결국 암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재발했을 거라고 단정하고 염려하는 건 지나친 공포감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재발을 걱정하고 섣부르게 확신하게 되는 건 우리 뇌의 본능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스트레스나 통증, 고통을 유발했던 상황을 생존의 위협이 된 순간으로 인식해서 오래오래 기억해요. 그 이유는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마주했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과거에 행복했던 경험보다는 주로 힘들었던 경험이 더 오래 기억에 남죠. 바로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암 환자가 느끼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가족 관계가 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 힘든 치료 과정에 대한 염려, 안정된 일상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또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가족과 멀어질까봐 무서워요. 가족에게 다시 고통을 주게 될까봐 걱정하죠. 또 그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 정말 괴로워요. 이전 치료를 받고도 재발했는데
다시 치료를 받는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힘든 치료를 다시 받게 될까봐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거나 정기검진과 검사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렇듯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나 성격적 특성, 학교나 직장에서 하는 역할,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암의 진행 정도, 과거 부정적 치료 경험, 암에 관한 의학 지식의 유무, 암 이외의 다른 신체 질환 유무, 결혼 여부나 가족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정도도 다 다르다고 해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 나이이거나 여성, 낮은 교육 수준, 고립되어 정서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암 치료 중 부작용이 심했던 경우, 사전에 암에 대한 객관적 정보나 치료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 암 진단 전부터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는 경우 등이에요.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조절할 수 없을 것 같고, 때때로 내 생각마저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둘째, 계속해서 암이 재발할까봐 걱정하느라 일상생활을 즐길 수 없어요. 셋째, 배우자를 포함해 자녀나 친구, 업무나 다른 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넷째, 휴가, 명절, 생일, 아이의 탄생, 신년 축하 등 가족 기념일에 대한 계획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교내 활동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며 일상을 건강하게 보내는 생활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4.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가장 심한가요? 보통은 치료를 막 끝냈을 때 암 재발에 대한 걱정이 가장 심한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요. 정기검진 날짜가 다가오거나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나 암 진단을 받은 날 또는 치료를 종료한 날이 다가올 때, 일이나 명절, 결혼식, 자녀 출생과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TV나 인터넷에서 누군가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두통이나 복통이 생겼을 때, 피로감이 오래 계속될 때, 직업, 운동, 공부 등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이혼, 이직, 금전 문제 등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아진 것 같았던 두려움이 다시 커지기도 해요. 따라서 미리 알아두었다가 갑자기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마주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걱정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5. 나의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암을 경험하신 분들의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항목입니다. 1. 나는 암이 재발할까봐 걱정되고 불안하다. 2. 나는 암 재발이 두렵다. 3. 나는 암이 재발할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암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죽음, 고통, 내 가족에게 미칠 영향과 같은 불쾌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른다. 5. 나는 완치되었고 암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6.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신의 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7. 암 재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나요? 8. 암 재발에 대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생각하나요? 9.
암 재발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면 암 재발의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점수를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암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암 재발, 두렵지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후가 좋으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저위험군 림프종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도 높게 나타났어요. 게다가 재발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6. 암 재발의 두려움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번에는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나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도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테니 참고하세요. 1. 내가 느끼는 불안의 원인 알아보고 계획 세우기. 어떤 상황들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기검진을 앞두고 사전 검사 날짜가 다가오거나 처음 암 진단을 받았던 날이 되면 기념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기검진 날짜가 다가올수록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올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심한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기검진을 며칠 전부터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각별한 사람과 외식하기 같은 특별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정기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요.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검사를 잘 마친 것, 진료 시간에 맞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것 등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꽤 어려운 일을 여러분 스스로 기꺼이 해낸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무사히 검진을 잘 마쳤으니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러니 아무개야, 넌 정말 대단해, 정말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도 정기검진을 받는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감정들은 곧 지나간다는 걸 잊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2.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에 맞서기. 치료를 마친 후 암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정상이에요. 이 두려움을 잘 관리해서 두려움이 내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각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때로는 재발을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고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해요. 그럴 땐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그냥 둘 것인가?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만약 내 친구가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위로하고 조언해 줄까? 누구나 한 번쯤 통제할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암이 재발하면 어쩌지? 나는 더 이상 힘든 치료와 통증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암은 재발할 수 있는 거야. 지난번에도 치료를 잘 마쳤으니까 재발한다고 해도 치료를 받으면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힘들지만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며칠 동안 두통이 있는데 이건 분명 암이 재발해서 뇌로 퍼진 걸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암 진단을 받기 전에도 종종 긴장하면 두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거야. 며칠 지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맨날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들어. 암이 재발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힘들 땐 스스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한대.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치료가 끝난 뒤에도 피곤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 이제 좀 쉬어야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두려움에 맞선다는 건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과 연결된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절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느 난소암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내 머릿속을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이라고 상상해봐요. 많은 방 중 하나를 암 재발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방에서 내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가족, 친구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재발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방에 안 가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가게 되더라도 가끔은 그 방에서 나와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은 더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에 맞서기란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거나 잊고 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3. 내가 느끼는 두려움 이야기하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면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재발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할까봐 재발이란 말을 꺼내지조차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내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특히나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얼버무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또 가족이나 친구도 나를 걱정한다거나 안부를 묻는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서로 곤란해질까봐 거북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저런 걱정과는 달리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줄어들어요. 재발에 대한 걱정이 클수록 그 감정이 압도되기 쉽고 말로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에서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과 친구들은 치료를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나를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치료 후의 삶에 적응해야 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차분하게 알려주세요. 의료진은 지금의 내 증상이 재발로 나타난 증상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나처럼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들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마음도 잘 통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암 환자들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터놓고 얘기해보세요. 물론 상황은 저마다 다르니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 정보가 나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전문 상담가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의 등이 있어요. 특히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면 가장 좋겠죠. 이런 전문가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내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글로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적어도 좋아요. 내가 지금 마주한 문제와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 이유를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이 뇌로 전이된 것 같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며칠 전부터 머리가 계속 아픈데 분명 암이 재발해서 뇌로 퍼진 것 같아. 재발하면 다시 그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괴로워. 와 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암을 이겨낸 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듣곤 하죠.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내 걱정을 진정시켜줘요. 만약에 가족들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외로웠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암 환자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암 환자들만큼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나처럼 쉽지 않은 암 치료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과 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정기검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 정기검진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검사 불안, 스캔자이어티라고 해요. 검사를 받는다는 의미의 스캔과 걱정, 불안이라는 의미의 앵자이어티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지만 검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담당 의료진에게 직접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불안을 덜 수 있어요. 그 밖에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암 환자들이 정기검진이 끝나면 마음이 놓인다고는 하지만 검진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호소하곤 해요. 검사날이 다가오면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와요.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6개월 동안 지키지 못했던 일들만 자꾸 생각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나를 자책하게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생각을 바꿔요. 벌떡 일어나서 산책에 나서거나 음악을 듣고 수다를 떨어서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지금은 2분 이상 고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떨쳐버리려고 노력해요. 이런 방법으로 전보다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됐어요. 예전에는 정기검진일이 다가오면 항상 불안해하곤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듣게 되면서 두려움도 점점 줄었고 5년차 정기검진일에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불안을 느낄 땐 막연하게 불안에 휘둘릴 게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5.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암이 다시 재발할까봐 걱정하지만 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보세요. 금연, 금주, 바른 식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다스리기,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기 같은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잘 실천한다면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암 재발에 대한 걱정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째, 적당량의 과일과 신선한 채소가 골고루 담긴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너무 많은 설탕이나 붉은 고기, 음주나 지방 섭취는 피하세요. 어떤 분들은 암 진단과 치료 후에 재발이 걱정돼서 이런저런 민간요법을 시도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 어떤 음식도 이미 발생한 암을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암 재발을 방지하는 특효약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런 음식보다는 조급해하거나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양의 음식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우리 몸도 스스로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더불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버리고 건강을 위해 평소 즐겨 먹지 않았던 음식도 먹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영양소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음식을 골고루 제대로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운동은 불면증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아요. 나에게 맞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아요.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사나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나 75분 정도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이런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근력 운동을 주 2회 정도 해서 근육량을 늘려간다면 가장 좋아요. 셋째, 명상은 정신을 맑게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가라앉혀줍니다. 음악요법, 미술요법, 마음 코칭, 웃음요법 등도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기도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넷째,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보세요.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체나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보세요.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위로도 얻고 두려움도 잊을 수 있어요. 다섯째, 되도록 많이 웃어보세요. 취미생활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건강 이야기하기, 영화 보러 가기, 만나서 커피 마시기 같은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그런 시간에 느끼는 행복감은 우리 몸과 마음에 주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서적 안녕을 지킬 수 있어요. 6. 인내심을 갖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암 치료를 마치고 내 몸이 회복되는 데는 얼마간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나는 아직도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암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쁘고 알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고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거나 공부를 시작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아이들 등교시키기나 집안일 같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좀 느리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픈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아플 수 있으니까요. 질병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더 힘들고 슬픈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 중심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제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더디지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거예요. 만약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심리상담사와 상담해서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아보기를 권장합니다. 7. 미래 계획을 세우기. 많은 암 환자들은 미래를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미래의 일 계획하기를 망설이죠. 예를 들어 휴가 계획, 업무나 사업 계획, 출산, 결혼식 등 특별한 행사와 같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사 준비, 새로운 관계 맺기나 이성과의 관계 시작하기,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교육에 참여하기, 봉사활동 같은 것들에서 특히 그렇죠.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닌 혼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든요.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미래 계획 세우기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래 계획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소가 되곤 해요. 그러니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단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나한테 소중한 일이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세요. 다음 주말에 할 일이 될 수도 있고,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즐겨하던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치료가 끝나고 나면 해보고 싶었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을 들어 뭘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어쩌면 그런 시도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은 내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암이 전부인 삶이 아닌 암을 곁에 두고 사는 삶을 받아들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세상을 탐험하면서 여전히 나답게 살아가야 해요. 기대되는 일이 있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삶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희망도 생겨서 암 재발에 대한 걱정을 잊거나 덜 수 있어요. 암 환자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내가 속한 사회에서 적극적인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좋은 치유법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정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얻게 될 거예요. 8. 가족이나 지인과 감정 나누기.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친 사람을 돌보는 일은 보람이 크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크죠.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똑같이 느껴요. 단지 자기가 돌보는 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만들까봐 그런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7.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 관리할 수 있나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암의 예방, 검진, 치료, 증상 관리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암이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도 밝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 결과 3가지 방법을 알게 됐어요. 첫째는 주의 집중력 훈련 방법이고, 둘째는 초연한 마음 챙김, 그리고 셋째는 걱정 미루기예요. 지금부터 이 3가지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첫째, 주의 집중력 훈련 방법. 집중력이란 주변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행동 반응을 끌어내는 능력을 말해요. 하지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무시하고 특정한 단서나 사건 또는 생각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자신이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만 선택해서 계속 생각하고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빠진 걸 자기초점주의라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보다 내 안에서 만들어낸 편향되고 왜곡된 생각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과장해서 저장하고 회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커지는 악순환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 두통이 생겼을 때 암 생존자들은 암이 뇌로 전이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런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느라 검사를 받으려고 자주 병원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안심할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압박감만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두통만 생겨도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도 더 예민해져요. 예를 들어 한밤중에 떨어지는 수돗물에 주의를 집중하면 할수록 그 소리가 더욱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이치와 같아요. 이런 생각을 조절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집중력은 훈련될 수 있고 훈련을 통해 심한 걱정이나 불쾌한 감정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 집중력 훈련은 간단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하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 때마다 유연하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는 경향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집중력 훈련의 효과를 높이려면 하루에 15분,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기를 권장해요. 이 훈련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려고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체육관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집중력, 주의력 근육을 더 많이 단련할수록 집중력 근육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처음에는 주의 집중력 훈련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나의 뇌가 아닌 내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집중할지를 조절하는 기분을 즐기게 됐어요. 2. 초연한 마음 챙김. 초연한 마음 챙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걱정을 없애겠다고 고민을 억누르면 오히려 고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요. 그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억누르는 방법을 따라해 볼까요? 첫째는 푸른 기린 생각 밀어내기예요. 먼저 지금부터 3분 동안 푸른 기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푸른 기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모두 밀어내는 거예요. 푸른 기린이 생각났나요? 그럼 이제부터 3분 동안은 마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세요. 만약 푸른 기린이 떠오르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지나가듯 내가 하는 생각 전체의 일부분을 보는 것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지켜보세요. 그런데 푸른 기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때로는 그 생각을 더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의 생각 관찰하기, 내가 하는 생각보다 나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기, 내 생각과 감정을 내 안에서 금방 지나가는 일로 바라보기, 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거나 반응하거나 일부러 없애려 하지 않고 관찰하기 등의 활동으로 마음 챙김을 익힐 수 있어요. 초연한 마음 챙김은 쇼핑 갔다가 떼를 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과 비슷해요. 아이를 달랠 때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아이를 야단치거나 어떤 행동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죠. 그래서 아이가 하는 행동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관심을 두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도 말썽을 피우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통제하려 들거나 처벌하려고 하면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통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실만 인정하세요. 인식은 하되 내 생각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재발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초연한 마음 챙김의 목적은 암 재발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 덜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하는 걱정이 진실이 아닌 개울가에 떠다니는 나뭇잎이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내 안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전보다 덜 괴롭거나 그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도 줄일 수 있답니다. 둘째는 호랑이 그리기예요. 눈을 감고 호랑이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생각한 이미지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호랑이와 호랑이의 행동을 바라보세요. 호랑이가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눈을 깜빡거릴 수도 있지만 깜빡거리게 하지 마세요. 호랑이가 꼬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호랑이 스스로 하는 호랑이의 행동만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호랑이가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며 나와는 분리되어 자기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활동이 끝난 뒤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랑이를 움직이게 했나요? 아니면 호랑이가 저절로 움직였나요? 호랑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초연한 마음챙김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호랑이를 움직이게 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부정적인 결말에 이르렀거나 가지고 있던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져서 두려움이 커졌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떠올린 이미지를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해 보세요. 이런 연습은 우리의 생각을 섣부른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초연한 마음챙김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줘요. 셋째는 구름 비유인데요. 초연한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름은 지구의 기상 시스템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해요. 내 생각과 감정들을 지나가는 구름을 대하듯 다루세요. 구름에 어떠한 가치 판단도 감정도 더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결국 그 구름은 흘러갈 거예요. 초연한 마음 챙김을 하는 방법은 많지만 이렇게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터득해서 암 재발이 걱정돼서 괴로울 때마다 연습해 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에 신경 쓰거나 끼어들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3. 걱정 미루기.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이 걱정을 계기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초연한 마음 챙김을 연습할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연습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우리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따로 걱정하는 시간을 두고 특정한 시간에만 걱정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나의 걱정을 성공적으로 미루는 법을 배우면 걱정이 내 삶을 방해하지 않고 걱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인내심과 자제력도 기를 수 있어서 유익해요. 이것은 내 머릿속에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또 다른 예로는 내가 바쁘게 일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곧바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도록 한 뒤 지금 하는 일이 정리된 다음에 연락할 수도 있죠.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반응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정해놓고 반응하는 것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일상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걱정을 미루는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1. 걱정하는 시간 만들기. 걱정할 시간과 장소, 기간을 정하세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나의 걱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걱정하는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적어도 자기 2시간 전후로 하는 게 좋아요. 2. 걱정 미루기. 걱정이 들면 지금이 아니라 걱정하는 시간에 걱정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걱정거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메모지에 적어두고
한쪽에 치워두세요. 자신에게 단호하게 대하면서 걱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걸 계속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순간 중요하고 즐거운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미리 정해둔 걱정하는 시간에 걱정하기. 내가 정해둔 걱정하는 시간이 돌아오면 미리 정해둔 장소에 자리를 잡고 그날 하루 떠올랐던 걱정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시간이 끝난 뒤에도 걱정거리가 남아있다면 다음날 걱정하기로 하고 메모지에 적어두세요. 이런 방법을 처음 해보면 대개는 걱정을 미루는 것이 낯설어서 잘 안 되고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도 꾸준히 규칙을 지키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덧 효과가 나타나죠. 이 방법을 꾸준히 연습해서 제대로 활용해 본 사람들은 걱정을 미루는 것으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에 스스로 놀라기도 해요. 따라서 방법과 과정을 이해했더라도 꾸준히 연습해서 몸에 익히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또 정해둔 걱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걱정거리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걱정은 내일 같은 시간에 또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러 걱정을 미뤄서 생각하는 시간조차 필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 정보와 도움 구하기. 만약 암이 재발할까봐 슬퍼지거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든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연한 마음 챙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법 등의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다룬 영상을 볼 수 있는데 희망은 켜고 두려움은 끄세요라는 영상으로 실제 암 생존자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체험기를 듣고 잘 실천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8. 맺은 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불안이나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삶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해요. 이런 삶의 본질적 특성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요.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불안감을 줄이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나의 노력과 시간을 써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 감정과 생각을 바꿀 힘이 있어요. 주의 집중력 훈련, 초연한 마음 챙김, 걱정 미루기 등을 연습해서 두려움을 털어내고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도 다시 일상을 되찾고 삶의 작은 행복들을 깨달아가며 다시 웃을 수 있어요. 힘든 치료를 견뎌내고 삶을 되찾은 당신은 이미 너무나 대단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는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